대불장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주요 체크와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써입니다. 현재 7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한 주 브리핑 시작할 텐데요.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려했던 게 121선과 61선을 계속 저항받으면서 121선을 캔들로 넘어오지 못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크게 한번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 나오기 전에 밑에 계속 하방 테스트를 먼저 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방 테스트를 4일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나왔고, 자, 돌파 나온 시점에서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지, 어떤 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주봉에서 이제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이번 주봉 마감이 21선 위로 이렇게 마감돼 줘야 한다. 그래서 과거 차트들을 보시면은 보통 21선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점을 해요. 넘어와줘도 다시 안으로 진입하면 안 되고, 이렇게 확실하게 넘어주면서 상승의 탄력을 받는, 여기도 확실하게 넘어주고 그 다음에 상승의 탄력을 받는, 그래갖고 여기서 계속 비벼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넘어주고 나서 상승 나왔죠. 여기에서도 이제 넘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날아갔어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이렇게 눌리면서 쭉 빠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을 현재 21선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21선 위치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위치에서 위치만 조금 다르지 진행되는 패턴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나서 다시 안으로 눌리지 않고 상방이나 옆으로 진행되면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무빙이 나와준다면은 가장 주봉에서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왜냐면은 이 상승이라는 것은 이제 MA 21선을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상승 나오는 지점이, 그래서 21선이 가장 중요하고, 얘 같은 경우도 21선 돌파 후 확실하게 날아가지고 기준선을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날아갔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무빙이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무빙이 나와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 돌파되었다고 그 다음에 마감되었다고 바로 비트를 상승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음 주봉까지 봐야 돼요. 다음 주봉에서 어떻게 살려주고 있는지.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런 큰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21선이 돌파 마감되었다고 해서 바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갖고 최대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좀 지켜봐야 한다. 다음 주봉 캔들, 그 다음에 주봉 캔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다시 21선이 이탈이 되는지, 아니면 21선이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는지. 그래갖고 이 상승이 나올 때 제가 여기 선을 2개 그어놨는데, 그 주봉이 돌파가 되면은 이제부터 상승이 시작이다. 보통 최고점에 여러분들이 저항이 크게 걸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최고점 저항은 약해요. 최고점 저항보다 이 최고점에 있는 추세를 봐야 됩니다. 추세를.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지 이 최고점에 대한 큰 저항은 없다. 그래서 최고점까지 만약에 도달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여기 최고점에 대한 추세를 먼저 돌파해주는 것이 비트코인의 큰 상승의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한번 상승 나오고 눌리고 나서 또 고점 넘는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리고 있죠. 눌리고 있는데 보통 여기 꼬리 기준으로 제가 박스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꼬리 기점으로 한 요 정도 때까지는 하락을 일단 봐야 한다.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빠진다면은 다시 상승을 갈 때 조금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하락에 대한 반등인데 상승에서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런 무빙이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롱 타점을 잡으시는 분들이면 이제 기회를 봐야 되는데 이런 구간들이 보통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최소 1.1%에서 한 2.6%대까지 하방이 한번 나와줘야 하고, 근데 만약에 오늘 주봉 마감 전까지 여기까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살짝 위험하긴 합니다. 살짝.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박스권 하단으로 이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죠, 여기. 그럼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마감되는 거라서 웬만하면은 여기 박스권 상단에 마감되는 게 베스트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상승 나올 때도 3% 이상 상승 나왔고, 여기 하락 나올 때도 보통 3% 정도 가량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이 차트는 현재 4시간 봉 차트고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요거를 현재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한번 눌렸다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라인 두 개는 대략적인 가격이 한 요정도. 그래갖고 70K 부근에서 한번 저항 맞고, 그 다음에 72K 저항 한번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고.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으니까 한번 조정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었어요. 이평선의 저항, 그 다음에 박스권의 중심값 등등 해서 어느 정도 이 박스의 중심을 조금 지지받으면서 상방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눌리는 거는 조금 힘없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없이 빠지지 않고 주봉 마감을 보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하락을 보더라도 계속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오고,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오고,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오고, 하락한 다음에 또 반등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상승한 다음에 조정 주고, 조정 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노란색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 고점에서 현재 놀아주면서 이렇게 놀아주면서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조금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눌렸다가 가는 거는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오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만약에 횡보해서 상승을 한다면은 밑에 타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타점을 주지 않고 상승을 하는 것이고, 빠지고 나서 상승을 하는 거면은 보통 여기에 대한 고배롱을 이제 청산시키고 나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갖고 어떻게 가든 간에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 차트입니다. 현재 업비트 어제 레이어 제로 많이 상승을 했죠. 어제 이제 멤버십 방에서는 보통 여기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조금 크게 상승이 나왔고, 상장된 가격 이상으로 펌핑이 나와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더리움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현재 잘 나와주고 있어요. 뭐 최고점 돌파는 못됐지만 상승세가 잘 나와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평선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난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서 저항받고 올라가면서 저항받고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전 대불장의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더리움이 ETF 소식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방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이더리움이 조금 상승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주봉에서 현재 21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더리움이 상승을 안 했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리고 여기 고점 트라이도 쉽게 넘길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만약에 상승이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알트 대불장이라고 보기에 조금 어렵지만 이더리움이 먼저 상승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 테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테마들이 슬금슬금 이제 수급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전에 비트코인 상승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 상승 잘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비트코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두 번째로 달려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이더리움 테마 상승해주고, 그럼 이 돈들의 순환이 알트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이더리움만 살려고 했는데 또 이더리움 관련 코인이라고 하니까 돈이 몰리겠어요, 안 몰리겠어요? 가뜩이나 이제 ETF 소식도 터졌는데. 그래서 알트로 몰리는 시기가 세 번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현재는 이 지금 중간 단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알트들의 지금 상승은 대불장에 가는 뭐 길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회복세라고 보여요. 회복세. 왜냐면은 비트는 고점에서 계속 최고점에서 놀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현재 최고점에서 놀아주고 있는데 알트들은 날아가서 바닥에서 놀아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흐름 좋은 코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21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웬만한 건 다 21선 돌파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일본 관점으로 윗꼬리가 크게 달린 애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들이 연타로 이렇게 또 상승이 이어나갈 수 있는데 한번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 이렇게 꼬리가 안 달린 경우에는 좀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만 꼬리가 달리고 나서 한번 조정 나오고 다시 상승하고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보통 개미들이 많이 갈려 나갑니다. 이런 차트 진행에. 이런 거에서는 보통 안 갈려 나가요. 이런 건 거의 대부분 수익이지. 이런 거에서 이제 갈려 나갑니다. 왜냐면은 하루 만에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이만큼 다 빼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하고 추가 하락으로 보통 개미들의 매도세가 터지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멘탈 갈릴 바에 차라리 윗꼬리 달린 애들은 잡지 않고 조심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갖고 꼬리가 달린 애들, 이렇게 꼬리 달리고 나서 한번 눌려주고 또 상승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데서 대부분 개미들이 털렸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양봉 마감이 되었는데
양봉 아래로 계속 캔들이 내려가려고 하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21선이 다시 오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개미도 있을 테고, 내려왔을 때 사야지 하고 나서 털고 나니까 생각했던 가격까지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저런 걸 좀 조심해야 한다. 리플은 상승 잘 나오네요. 그래서 꼬리가 안 나오는 뭐 1인치 이런 거 괜찮죠. 이런 기준 선도 있으니까. 카이버 네트워크 이런 차트가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처럼 꼬리가 나왔으니까 한번 눌려주고 가는, 여기도 꼬리가 나왔으니까 한번 눌려주고 가는 이런 시나리오로 좀 가지 않을까. 대부분 차트가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꿀팁 중 하나죠. 펀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를 봐야 되는지 제가 했던 말을 조금 곱씹어 보면은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계속 차트를 보면서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돌파가 나올 때 됐죠. 이오스 괜찮아 보이고, 근데 이오스가 너무 시세의 변동이 이렇게 막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얘도 여기 대불장 오고 나서 계속 저점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오히려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갖고 얘들도 무시 못하는 코인 중 하나죠. 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펌핑 될 때가 있다. 플로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손절가를 잡으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고, 레이어 제로도 조금 눌린 차트를 만들어주면은 조금 담아 볼만하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게 차트 심리가 있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 심리가 있어요. 차트 심리는 떨어질 때 사는 게 정석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팔아야지가 정석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반대로 돼요. 떨어지면 팔아야지, 올라가면 사야지, 이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소식 듣고 오잖아요. 뭐 도지 800원 갔대, 비트 1억 갔대, 올라가면 사야지 하는데, 뭐 코인뿐 아니라 모든 투자든 간에 떨어질 때 사야 돼요. 떨어질 때.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점점 더 좁아집니다. 떨어질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커졌다가 올라가면 좁아져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올라가니까 메리트가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막 소문들도 있고 도지 막 들어가자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왜 그러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보통 팔아야 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팔아라. 근데 사람 마인드가 그게 쉽게 되나?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차트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하고 차트를 배우는 목적이 이런 데선 사진 못하더라도 어디 일정 구간 바닥에선 살 수 있어요. 완전 찐바닥 말고. 예를 들어 이런 데는 못 사지만 내가 만든 기준점과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섞어보면은 찐바닥이 아니더라도 일정 바닥에서는 매수할 수 있다. 이런 고점이 나오고 나서는 뭐 찐바닥이든 여기든 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바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